안녕하세요. 저는 김창현입니다. 요양보호사 핵심 요약 정리 노트 책을 출간했습니다. 저와 함께 공부하시면 100% 여러분 합격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하나하나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구독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더더욱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50강. 총 68강 중에서 이제 50강입니다. 주요 질환별 식사관리. 주요 질환별 식사관리는 노인기의 주요 질환은 아시다시피 당뇨병, 고혈압, 동맥경화증, 골다공증, 치매, 만성기아, 소화장애, 만성변비 등이 있습니다. 특히 노인에게 가장 흔한 질병 중 당뇨병, 고혈압은 식생활과 높은 연관성이 있죠. 그래서 노인의 식기장애와 삼킴장애는 충분한 섭취를 방해하는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식사관리 시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 주요 질환별 식사관리에서는 역대 기출 살펴보면 간혹가다 한 문제씩 나오죠. 2017년도 21회, 22회 각각 한 문제, 23회 때 안 나왔고요. 2018년도 24회 때 안 나오고 25회 한 문제, 26회 한 문제, 2019년도 27회 한 문제, 28회 안 나왔고 29회 한 문제로 수정해 주시고요. 29회 한 문제, 최근 30회 때 또 한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주요 질환별 식사관리는 당뇨병 대상자 식사관리, 고혈압 대상자 식사관리, 그리고 변비 대상자의 식사관리가 있고요. 교과서 개편으로 인해서 새로 추가된 것이 식기장애와 삼킴장애 대상자 식사관리, 그리고 골다공증 대상자 식사관리가 새롭게 추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질환별 식사관리 강의를 들어가기 앞서서 이 교재 핵심 정리 노트지 않습니까? 2020 요양보호사 핵심 정리 노트 특징이 뭔지 영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양보호사 시험 역대 기출 완벽 분석한 핵심 요약 정리 노트 특징입니다. 이 책은 수험생 입장에서 요양보호사 스터디 그룹에서 기출 지문을 재구성하여 만든 교재입니다. 그리고 최단기간 공부해서 물고기가 튀어나오듯이 시험장에서 정답이 톡톡 튀어나오도록 만든 교재입니다. 또 단원별 최근 출제 빈도표와 기출 표기로 수험생들이 중요성을 바로 알 수 있도록 만든 최초의 교과서입니다. 자, 당뇨병 대상자의 식사관리. 당뇨병은 혈당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신장이나 눈, 심장 등 전신에 만성적인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개인에 따라 약물 관리 및 운동 관리와 함께 올바른 식사 관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식사 관리는 정상 혈당 유지, 적정 체중 유지, 합병증 예방 및 지연을 목표로 한다. 당뇨병 식사관리는 27회 때 기출 지문이에요. 당뇨병 식사관리는 정상 혈당 유지와 적정 체중 유지, 합병증 예방 및 지연을 목표로 한다. 다음으로 과식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단순 당질 섭취를 피하고 복합 당질의 식품을 선택한다. 여기서 흰 밥보다는 잡곡밥, 여기 27회 때 나왔어요. 잡곡밥. 과일 주스보다는 생과일이나 생채소가 좋고요. 니은 조리 시 설탕, 물엿, 케첩 등의 양념을 줄인다. 이것도 1회, 11회, 27회 때 나왔던 기출 지문입니다. 조리 시 당뇨병
대상자 식사 관리할 때는 설탕, 물엿, 케첩 등의 양념을 줄인다. 기출 질문이에요. 다음으로 4. 탄수화물. 탄수화물 당질이라고 하죠. 탄수화물은 단순 당질이 있고 복합 당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순 당질은 쉽게 흡수돼서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키는 설탕, 엿, 꿀 등이 단순 당질이고요. 복합 당질은 단당류가 여러 개 결합되어 만들어진 것으로 전분이나 식이섬유, 올리고 당류 등이 이제 복합 당질이고요. 단순 당질에 비해서 혈당을 서서히 끌어올린다. 서서히 올린다. 단순 당질은 급격히 혈당을 상승시키고 복합 당질은 혈당을 서서히 올린다. 이게 차이점입니다. 다음으로 혈당 지수, GI라 그러죠. 혈당 지수는 포도당 100을 기준으로 음식이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정도를 알려주는 수치요. 혈당 지수는 음식이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정도를 알려주는 수치를 혈당 지수라고 한다. 그래서 혈당 지수가 낮은 식품은 보리밥, 우유, 사과, 당면 등이 되겠습니다. 혈당 지수가 낮은 식품으로 뭐냐? 보리밥, 우유, 사과, 당면 등. 요게 27회 때 나왔던 기출 질문입니다. 다음 중 혈당 지수가 낮은 음식을 고르라. 식품을 고르라.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혈당 지수는 포도당 100을 기준으로 이제 음식이 빠르게 올리는 정도를 알려주는 수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혈당 지수가 높은 식품과 혈당 지수가 낮은 식품 있는데, 당뇨병 환자의 식사를 돕기 위해서는, 식사 관리하기 위해서는 혈당 지수가 낮은 식품, GI 수치가 혈당 지수가 55 이하인 식품을 주로 복용하면 좋다는 거죠. 혈당 지수가 낮은 식품을 보면 현미밥, 바나나, 포도, 그리고 오렌지, 딸기, 사과, 배, 양배추, 우유, 미역, 콩 등이 혈당 지수가 낮은 식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6. 지방 섭취를 줄이는 방법. 비타민과 무기질을 충분히 섭취하고 여러가지 종류의 채소와 과일을 골고루 섭취하고 술을 제한하고 일정한 시간에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저혈당 대처 방법. 7. 저혈당은 당뇨병 치료 중 제 시간에 식사를 못하거나 당질이 부족하면 나타납니다. 혈당이 급격히 낮아져서 힘이 빠지고 어지럽고 식은땀이 나고 심장 박동이 빨라집니다. 증세가 나타나면 즉시 사탕이든 과일 주스, 우유, 또 설탕이나 꿀을 섭취하면 저혈당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당뇨병 식사관리 기본 목표. 당뇨병 식사관리의 기본 목표가 있는데요. 정상에 가까운 혈당을 유지하기 위한 거고, 적절한 혈중의 지질 농도를 유지하고 적정 체중을 유지하고 화병증을 예방하거나 최대한 지연시키는 거죠. 적절한 영양 상태를 유지하는 게 당뇨병 식사관리 기본 목표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고혈압 대상자의 식사관리. 표준교재 3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63페이지. 자, 우리가 고혈압 하면, 고혈압은 이제 평균 혈압이 140에서 90 이상일 경우 고혈압으로 진단하죠. 140 이상일 경우 고혈압으로 진단하고, 특히 가족력이나 흡연, 음주, 비만, 짜게 먹는 습관, 스트레스 등이 있는 경우 고혈압이 잘 발생합니다. 그래서 고혈압은 동맥경화를 비롯한 심혈관계 질환과 뇌졸중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고혈압의 경우 혈압을 낮출 수 있는 식습관 및 생활습관 개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혈압 대상자 식사 관리를 위해서는 먼저 소금 섭취를 줄인다. 그 다음에 젓갈류나 소금에 절인 생선을 피한다. 21일 때 나온 기출 지문입니다. 그 다음에 가공된 육류를 되도록 적게 섭취한다. 햄이나 소세지 등 가공된 육류는 적게 섭취한다. 18, 21, 25회 때 나왔던 기출 지문입니다. 그 다음에 소금 대신 저염 간장, 식초, 겨자, 레몬, 후추 등을 사용해서 맛을 낸다. 칼륨을 충분히 섭취한다. 칼륨은 나트륨을 체로 배설하게 해서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칼륨을 충분히 섭취하고, 칼륨이 많은 식품인 통밀, 고구마, 돼지고기, 고등어, 바나나, 오렌지, 사과, 신선한 생선이나 시금치, 버섯, 우유, 땅콩, 호두 등을 자주 섭취한다. 칼륨이 많은 식품 뭐냐? 고등어, 신선한 생선, 시금치, 버섯, 우유, 땅콩, 호두가 이제 칼륨이 많은 식품에 해당되겠습니다. 이게 14, 19, 21, 25회 때 나왔던 기출 지문입니다. 다음으로 동물성 지방 섭취를 줄인다. 다음으로 조리 시 눈에 보이는 지방을 제거한다. 18회 때 나왔습니다. 눈에 보이는 지방은 소기름, 돼지기름, 닭 껍질 등을 제거한다. 기름 사용량을 가급적 적게 한다. 18, 21, 25회 때 나왔던 기출 지문입니다. 다음, 자연식품을 이용한다. 가능한 한 복합 당질을 섭취하고 섬유소를 충분히 섭취한다. 지나친 단백질의 섭취는 피하고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한다. 지나친 단백질의 섭취는 피하고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한다. 다음, 카페인 함유 음료나 알코올 섭취를 제한한다. 적정 체중을 유지하고 피토케미컬이 함유된 채소, 과일 섭취를 증가시킨다. 자, 가급적 드시지 않는 것이 좋아요. 고혈압 환자들한테는 이런 식품을 선택하세요. 뭘까요? 보리밥, 현미밥, 잡곡밥, 생선, 콩류, 두부, 저지방 우유, 두유, 사과, 감자, 호박, 무, 식이섬유 함유 식품, 녹황색 채소, 해조류, 버섯류, 과일류. 가급적 드시지 않는 것이 좋은 음식, 젓갈류, 그 다음에 장아찌류, 된장, 간장류, 기름이 많은 쇠고기, 돼지고기, 동물 내장, 햄이나 베이컨 등 가공식품, 조개류, 새우, 오징어, 정어리, 카페인 음료 및 술은 가급적 고혈압 환자는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3. 새롭게 교과서가 이제 바뀌어서 추가된 내용인데요. 식기장애와 삼킴장애 대상자의 식사관리. 식기장애는 뭡니까? 음식을 입에 넣고 잇니와 아랫니를 움직여 잘게 자르거나 부드럽게 가는데 문제가 생긴 경우이죠. 저작장애와 같은 의미입니다. 삼킴장애는 음식물을 입에서 식도로 통과시키는 기능이 문제가 생긴 것이죠. 특히 뇌졸중 대상자에게 많이 발생하고 노화 과정에서도 흔히 발생하죠. 연화장애와 같은 의미입니다. 이와 같이 식기장애와 삼킴장애가 있는 대상자는 음식 섭취에 어려움을 느끼죠. 그래서 채소나 육류를 적게 먹고 상대적으로 삼키기 쉬운 탄수화물 위주로 식사를 하게 됨으로 인해서 영양 불균형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쉽고 삼키기가 어려운 대상자를 위한 식생활 지침으로는 고기나 생선, 콩 반찬을 매일 먹고 채소 반찬을 매일 먹고 유제품과 과일 매일 먹고 음식물을 부드럽게 조리해서 먹고 음식을 잘게 잘라서 먹고 바른 자세로 똑바른 자세로 식사를 하고
천천히 꼭꼭 씹어서 식사하도록 하고, 물은 천천히 조금씩 나누어 마시도록 하고, 식사 후에는 양치질을 잘 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식사 시 주의사항. 밥을 국이나 물에 말아 먹지 않는다. 국수류는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먹는다. 떡류는 잘게 잘라 천천히 먹는다. 과일류는 부드러운 과육을 잘게 잘라 먹거나 숟가락으로 긁어 먹는다. 유제품류는 마시는 형태보다 떠먹는 형태를 선택한다. 바른 식사 자세로 앉아 머리는 정면을 보고 턱은 몸쪽으로 당겨 앉는다. 당긴다. 몸쪽으로 당긴다. 많이 나왔던 기출 지문이죠. 한 번에 조금씩 먹고 여러 번 삼키는 연습을 한다. 작은 숟가락을 사용하여 천천히 식사하고 식사 도중에 이야기한다. 이야기하지 않는다. 식사 후 바로 눕지 않고 약 30분 정도 똑바로 앉는다. 이것도 기출문제에서 많이 나왔던 지문이에요. 다음으로 이제 변비 대상자의 식사관리. 표준교재 3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변비 대상자의 식사관리는 변비 예방을 위한 식사와 동일합니다. 변비에 나이가 들면 대장 기능이 약화되죠. 그래서 수분 섭취에 지각력이 저하되고, 수분 섭취가 부족하기 쉽고, 또 위장 기능 저하와 치아 상태가 불량해서 부드러운 음식을 선호하게 되면서 식이섬유 섭취가 부족하여 변비가 되기 쉽습니다. 따라서 충분한 수분 섭취와 식이섬유 섭취를 위한 관리가 변비 대상자의 식사 관리를 위해서는 매우 필요합니다. 그러면 변비에 도움이 되는 식사 원칙은 뭘까? 여기 시험 문제 나온 거죠. 시험 문제 역대 나왔던 기출 질문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비에 도움이 되는 식사 원칙. 변비에 도움이 되는 식사 원칙. 1.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한다. 말씀드렸죠. 식이섬유 섭취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1회 때, 4회 때 기출 지문으로 나왔고요. 식이섬유는 대변 용적을 크게 하고 장의 연동 운동을 촉진하여 배변을 돕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가급적 도종 과정을 적게 거친 통곡류, 감자류, 생채소 섭취를 증가시킨다. 15회 때 나왔네요. 다음으로 과일 통조림이나 주스 대신 생과일 섭취를 권장한다. 15회 때 나왔고요. 해조류나 견과류의 섭취를 증가시킨다. 그 다음에 식이섬유의 흡수가 잘 되도록 충분한 물을 마신다. 하루에 8잔 이상 충분한 물을 마신다. 규칙적인 식사와 배변 습관을 갖는다. 매일 적절한 운동을 한다. 이게 변비에 도움되는 식사 원칙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변비 완화에 도움되는 식품. 이게 시험 문제 나왔어요. 변비 완화에 도움되는 식품은 뭐냐?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그때 15회 때, 19회 때, 22회 때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왔는데요. 또 29회 때도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곡류는 고구마, 옥수수 등. 곡류는 현미, 보리, 고구마, 감자, 통밀, 옥수수 등이고요. 콩류는 검정콩, 강낭콩, 된장, 완두콩. 채소류는 무청, 양배추, 배추, 상추, 오이, 부추. 과일류는 참외, 자두, 무화과, 배, 사과, 바나나. 해조류는 미역, 김, 미역줄기, 파래. 견과류는 호두, 땅콩, 해바라기, 씨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칼슘 보충제 복용과 변비. 칼슘 보충제를 복용하면 식품으로 같은 양의 칼슘을 섭취할 때보다 변비가 되기 쉬우므로 적당량의 식이섬유를 섭취하고 충분한 수분과 함께 복용해야 한다. 그러니까 변비가 되기 쉬우므로 적당량의 식이섬유를 섭취하고 충분한 수분과 함께 복용해야 한다. 다음으로 우유나 요구르트와 같은 유제품을 함께 먹으면 도움이 되죠. 그 다음에 변비 대상자에게 섭취를 제한해야 할 식품은 뭡니까? 홍차, 커피, 녹차 등 카페인이 함유된
음료가 되겠습니다. 커피, 홍차, 녹차. 다음 골다공증 대상자 식사관리.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서 걷기, 산책, 등산 등 체중이 실리는 운동 등 적절한 신체활동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골다공증 대상자의 식사관리는 골다공증 예방을 위한 식사와 동일하고요.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서는 칼슘을 충분히 섭취한다. 그리고 칼슘은 뼈의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영양소이고 우유나 요구르트, 치즈, 멸치, 뱅어포, 미역, 두부 등에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우유 및 유제품은 하루 1회 이상 섭취하고 콩이나 두부 요리, 예를 들어서 두부구이랄지 두부 샐러드, 두부 채소 무침 등을 섭취한다. 색이 진한 녹색 채소와 해조류를 충분히 섭취한다. 예를 들어 무청이나 시금치, 미역, 다시마 등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커피나 탄산음료는 체내에서 칼슘의 흡수를 방해하므로 섭취를 줄인다. 커피, 탄산음료 섭취를 줄이고 아까도 서두에 말씀했다시피 걷기, 산책, 등산 등 체중이 실리는 운동 등 적절한 신체 활동은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이 된다. 걷기, 산책, 등산 기억해 두세요. 자, 이제 역대 우리가 기출 오답 바로잡기, 고혈압 대상자 식사관리 기출 오답 바로잡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젓갈류, 장아찌 등을 제공한다. 젓갈류나 장아찌 등을 피한다. 이게 맞는 거죠. 햄이나 버섯, 간 고등어를 먹는다. 가공된 육류가 햄이죠. 절인 생선, 간 고등어 등은 피한다. 버섯은 좋습니다. 저지방 우유, 라면, 시금치를 먹는다. 라면은 피해야 되죠. 저지방 우유나 시금치를 먹는 건 좋고요. 라면이 틀렸어요. 시금치, 저지방 우유, 명란젓을 먹는다. 마찬가지로 명란젓은 피한다. 시금치, 저방류는 드시면 좋고요. 명란젓은, 저지방 우유는 좋고 명란젓은 먹으면 안 되죠. 피한다. 눈에 보이는 육류의 지방은 그냥 먹어도 된다. 지방을 제거해서 드시도록 하고 있습니다. 튀김이나 부침 요리를 많이 먹는다. 튀김이나 부침 요리 섭취를 제한한다. 기름을 넣어서 조리한다. 기름은 가급적 적게 한다. 육가 공품을 많이 섭취한다. 육가 공품은 적게 섭취한다. 국이나 찌개 등의 국물 섭취를 늘린다. 국물은 적게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염분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핵심 조직계 문제 풀어볼까요? 자, 주요 질환별 식사 관리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당뇨병 대상자는 단순 당질 섭취를 피하고 복합 당질의 식품을 선택한다. 맞죠? 이 고혈압 대상자는 신선한 생선이나 두부 등을 자주 섭취한다. 맞네요. 3번 골다공증 대상자는 커피나 탄산 음료를 섭취한다. 아니죠. 골다공증 대상자는 커피나 탄산 음료 섭취를 줄인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 변비 대상자는 통곡류, 감자류, 생채소를 섭취한다. 맞습니다. 쉽고 삼키기 어려운 대상자는 삼키기 어려운 대상자는 고기나 생선, 콩 반찬을 매일 먹는다. 맞습니다.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거죠. 식기 장애와 삼킴 장애 대상자의 식사 관리는 고기나 생선, 콩 반찬을 매일 먹고 채소 반찬, 유제품, 그리고 음식을 부드럽게 조리해서 먹고 잘게 잘라서 먹고 바른 자세로 식사하는 게 좋고요. 천천히 꼭꼭 씹어서 먹고, 물은 천천히 조금씩 나눠서 먹고요. 식사 후에는 양치질을 잘 하고요. 특히 식사 시 주의사항이 이번에 30회 때 나왔는데, 밥을 국이나 물에 말아 먹지 않는다. 과일류는 부드러운 과육을 잘게 잘라 먹거나 숟가락으로 긁어 먹는다. 유제품은 마시는 형태보다 떠먹는 형태를 선택한다. 이번에 30회 때 나왔던 시험 문제입니다. 식기 장애와 삼킴 장애 대상자 식사 관리는 새로운 교과서 편집으로 인해서 신규로 추가된 내용인데 이번에 30회 때 나왔습니다. 다음 골다공증 대상자 식사 관리도 여러분이 다음에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문제 풀어볼까요?
네, 변비 대상자에게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식품. 역대 시험 문제 많이 나왔던 거예요. 변비 대상자에게 섭취를 제한하는 식품 있고, 있죠. 뭡니까? 변비 대상자의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식품. 1. 바나나, 2. 녹차 커피, 3. 고구마, 4. 미역, 5. 옥수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변비 완화에 도움되는 식품은 뭡니까? 곡류, 콩류, 채소류, 과일류, 해조류, 견과류. 이거는 이제 변비 완화에 도움되는 식품이에요. 여기서 특히 이 녹차나 커피, 홍차는 변비 대상자의 섭취를 제한해야 할 식품이라고 우리가 핵심 요약 정리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홍차, 커피, 녹차는 변비 대상자에게 섭취를 제한할 식품이라고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제50강 주요 질환별 식사 관리를 여기도 관리에 대한 강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화이팅!